대표님 그 설 연휴 잘 쉬셨습니까? 아유, 잘 쉬었지. 네. 우리 여기 OPD도 잘 쉬었지?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그 대표님이 영상에서 자주 쓰시는 말 중에 상급지, 하급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급지라는 게 저는 그 처음 듣는 단어여가지고요. 이 상중 하급지란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급지, 중급지, 이렇게 하급지로 저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항상 그 삼도심을 항상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그쵸. 삼도심.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삼도심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부도심들이 있어요. 네. 부도심들이. 우리가 이제 상중 하급지를 나눌 때, 보통 이제 삼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이제 상급지로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이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뭐 서초라든가 송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구하고 종로권, 그 직주 근접이 좋은 이런 뭐 마포라든가 성동,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뭐 목동이라든가 뭐 노량진 일대, 예, 이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 급지가 상대적으로 좀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급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이제 부도심 지역들, 예를 들어 우리가 강북권에서도 대표적으로 청량리 같은 데가 부도심이잖아요. 그쵸. 예, 이런 데는 또 대표적으로 또 중급지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도심에서도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좀 이제 하급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울 기준인 거죠? 서울 기준으로 해서요. 네. 서울 네. 기준으로. 근데 이 급지별로 좀 나타나는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 특징이나 이런 차이점이 상당히 많죠. 작년에가 시장 회복기였잖아요.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 회복기에 이제 신고가가 항상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급지나 하급지에 비해서 이제 가격 상승폭을 보면 상승기에는 더 크게 오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가격이 또 하락기도 있겠죠. 예, 가격 하락기에는 또 상대적으로 중급지나 하급지에 비해서 가격이 또 덜 떨어져요. 예, 그만큼 이제 가격 방어가 또 잘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가 지금 급지 간에 좀 격차가 이제 갭이 좀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급지로 진입하기가 더욱더 지금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급지. 예, 중급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상급지가 가격이 오른 이후에 가격이 올라요. 반면에 이제 오름폭은 상급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적고요. 예, 그래도 이제 중급지다 보니까 또 가격은 또 많이 오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회복기를 보면, 지금 상급지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신고가를 찍었던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급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신고가 대비해서 보통 한 90에서 한 95% 정도 네. 좀 이제 회복을 좀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급지로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영등포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청량리가 있는 동대문이라든가 예, 이런 지역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급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급지만 해도 네임밸류가 좀 어마어마하네요. 좋죠.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늦게 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게 2017년도부터였거든요. 네. 서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하급지라고 볼 수 있는 뭐 노도강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겨울부터 올랐어요. 한 네, 2년 정도? 거의 2년 정도의 시차가 또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하급지는 이제 오를 때는 좀 가장 늦게 오르고요. 이제 떨어질 때는 또 가장 먼저 떨어지죠. 가장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급지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급지들 주택가격이 비싸니까 금리에도 민감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하급지 같은 경우는 하급지에 들어가시는 실수요자들이라든가 또 이제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이 적으니까 또 하급지 쪽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특히나 이게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사실은 하급지 가격이 오르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금리가 만약에 대세 하락기다. 예, 이러면 이제 하급지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아까 제가 금방 2019년 겨울부터 하급지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2019년 7월 달인가 그때부터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하급지의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지도로 보면 뭐 종로가 됐든 동대문이 됐든 좀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 이러던데 이런 급지는 어떤 것들이 좀 나눈다고 봐야 할까요? 아까 제가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도심과의 접근성. 네. 또 도심이냐 부도심이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지역. 그러니까 뭐냐.
항상 들어올 사람들은 많은데, 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한 지역들, 희소성이 높고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한강 조망이 보인다. 네. 아니면 교통이 상당히 발달을 해 있다. 아니면 학군이라던가 이런 인문 환경이 좋다. 아니면 상권 같은 인문 환경이 좋다. 이런 지역을 우리가 이제 상급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은 이제 마포라도 뭐 아현동이나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뭐 중급지로는 좀 불리기가 좀 뭐하죠. 한 그쵸. 중상급지 정도는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같은 마포라도 좀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상암동, 뭐 수색, 증산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급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급지에 비해서 약간 이제 도심과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좀 부도심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이런 지역이 이제 중급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수요자 분들이 많겠죠. 투자에 대한 목적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보면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급지가 좋을수록 그만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그죠? 아무래도 이제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보다는 좀 실수요자들이 좀 많은 지역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교적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서울에서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예,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좀 안 좋은, 예, 뭐 노도광이라던가, 예, 뭐 이제 금천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좀 하급지로 좀 나눌 수가 있겠죠. 예. 네,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에 따라서 이렇게 급지별로 좀 투자하는 방법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니까 급지별 투자 방법. 네. 예. 하지만 우리가 유예급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과거에는 우리가 뭐 수도권에 살다가 서울에 하급지 들어왔다가 중급지 넘어가고 또 상급지로 이렇게 이제 가격적인 격차가 좀 적었으니까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용이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하급지에서 중급지, 중급지, 상급지로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급지별 투자 방법을 보면 내가 여력이 되면은 무조건 상급지로 가셔야 돼요. 여력이 되면,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지금 같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지금 시장 안 좋은 시기잖아요. 네. 이런 시기가 어떻게 보면 급지 이동하기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가 여력이 되면 좀 가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급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 변화에 비교를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금리라던가 전체적인 서울의 이제 공급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가격에 미치는 요소가 상당히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 금리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공급량이 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중급지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판단을 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하급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싸게 들어가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금리가 하락기에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 지금 하급지의 실수요 목적이다라고 하면 뭐 투자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뭐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도 높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하급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금리가 지금 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기 이전에 좀 먼저 한 발 앞서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급지에 관계없이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뭐 이제 정비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하급지 같은 경우는 이런 정비 사업 같은 거,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같은 거는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변수 중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네. 예,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급지가 좀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큰데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다 보니까 내가 먹을 게 이제 많이 줄어든 거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급지별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좀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일단은 여력이 되는 한 급지가 높은 지역으로 무조건 가셔야죠. 예. 근데 사실 이제 급지가 높을수록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라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도 내가 미리 선정을 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아니면 교통이 좀 좋아진다. 이런 지역들은 그 지역에 급지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또 이런 지역들도 있어요. 급지는 뭐 한 중상급지나 상급지야. 그런데 아직 개발이 안 됐어. 네. 그래서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나는 거기다가 적은 자본을 넣고 대신에 내가 자금은 적지만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네. 예, 그래서 내가 적은 자본으로 상급지라던가 이런 지역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자양사동 같은데 네. 성수 전략정비가 바로 옆이잖아요. 예, 여기 같은데 불과 뭐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예, 투자 금액 2억 이하였어요. 입지가 좋죠. 네. 입지가 좋으니까 재개발 이슈하고 맞물려서 지금 투자 금액 10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놓고 대신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를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노후도 높고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은 입지가 좋은 지역이면 무조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대신 걸릴 뿐이죠.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송파 쪽도 보면 잠실이 좋은 거지 뭐 가락이나 문정동 이런 데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쪽 주변으로 이제 잠실동 주변으로 해서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비싸죠. 뭐 S라던가 니센트 트리지움, 그 다음에 송파에서 가장 대장주 아파트인 아시아 선수촌 이런 데 못 들어가잖아요. 너무 비싸서.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주변 지역에는 뭐 한 2억대로 해서 소액으로 내가 개발이 될 만한 지역이 미리 선점을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심권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구 쪽이나 이런 지역들은 원도심인데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광희동이라던가 뭐 이런 지역들도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지금 미리 선점해서 내가 투자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계속 개발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은 자본으로도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예, 내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길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투자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예, 상당히 좀 좋으실 것 같고 또 그런 게 좀 너무 어렵다. 예, 이러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회사로 예, 문의 주시면 제가 이제 상담 통해서 또 이제 추천도 해드리니까요. 또 이제 상담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설 연휴 이후에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이 또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새해가 되면 또 이제 소원들도 이제 많이 뭐 하잖아요. 예, 또 바랬던 소원들도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 진심으로 기원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정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뼈가 살이 되는 그런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